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안토니오 제111차 전화생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그 한반도 남북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뉴스들이 우리가 관심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님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한번 연결을 하죠. 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한 국민님, 오늘 사업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창우님, 6바. 고토해봉님이 7바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토니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또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안토니오님. 한 100여 명 들어오셨죠? 한 100여 명.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조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그냥 이게 시작하자마자 오늘 9시 정각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우리 젊은 여대생 3학년 김수님, 아주 매일같이 들어오시는 애청자분이 제일 먼저 오늘 들어왔는데요. 네. 축하 좀 해주실래요? 김수. 네? 김수라는 예. 우리 애청자분, 대학생 3학년입니다. 여대생. 아, 그래요? 예. 야, 대학생분이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청하시네요. 예. 매일같이 상당히. 시청하시죠. 네, 그래요. 참 몰랐습니다. 보통 우리 그 애청자가 아닙니다. 이게 안토니오님 방송. 그냥 뭐 눈에 불을 켜고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쵸? 그럼 뭐 굉장히 고맙고, 또 그런 젊은 분이 개국 활동하시는 거 너무너무 기감이 됩니다. 예, 아주 굉장하십니다. 아주.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데 먼저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선구자 방송은 이제 오픈이 돼서 이제 인트로 시작하는데, 뉴스야 사실 다양하고, 내용이 많네요. 오늘. 계속 범람하는 게 뉴스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오늘 이렇게 해봐도, 어떤 북한의 그런 전향적인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난다는 거,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굉장히 아주 미로 속에 빠질 것 같고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일단 방송을 내가 시작하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네. 선구자 방송 TV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화면상에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들어오는 방법. 벌써 제가 선구자 방송 이게 이 계정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저도 그냥 다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방송 애청자님들 분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거의 80%가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80%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실시간 하면 최소한 한 500명 이상은 봤습니다. 500명 이상은 봤는데, 그리고 실시간 조회수가 보통 10,000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내가 10,000조 이상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근데 갑자기 이게 사라지고, 지금은 천조 보기도 힘들어요. 방송을 내보내도 조회수 천조 보기 힘든데, 근데 신뢰로 들어서 다른 방송,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송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매일 기다리는 방송들. 그 방송도 우리하고 똑같이 서스펜드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방송 진행자가 하루만 딱 그렇게 공지사항을 내보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방송을 정지한 관계로 이쪽 좀 다른 계정 방송으로다가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니까 그 방송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퍼날려 갖고
순식간에 24시간 만에 하루만 원데이 만에 지금 시청자가 한 거의 처음에 한 500명 정도만 들어오더니 지금 시청자 2,000명으로 다시 옛날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네. 그쪽 채팅 하는 그 주요 대칭 참가자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굉장히 그 방송을 사랑하고 굉장히 그 방송에 대해서 뭔가 그 방송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주 굉장히 아주 엄청난 애청자님들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방송 우리 성우자 제2계정 들어오는 거는요. 네. 일단 유튜브로 그냥 쿡 하시면은 유튜브 네. 누르면 유튜브가 튀어나옵니다. 네, 유튜브를 열어요. 그리고 유튜브 그 창에 돋보기 창에 우리가 뭐고 찾으면은 찍지 돋보기요.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서 선구자 방송 알파베트 TV만 찍으면은 선구자 방송 알파베트 TV가 나와요. 근데 보통 그게 구독을 안 하시거나 거기다 뭐 한 번도 안 갔던 분들은 그렇게 선구자 방송 TV 찍으면은 바로 로고와 함께 선구자 방송 TV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영상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리턴하지 말고 바로 위에 보면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란에 맨 위에 왼쪽 두 번째 란에 동영상이라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글씨로. 그거를 누르면은 선구자 제2 계정에 여태까지 방송했던 업로드 시켰던 영상 프로그램이 거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을 보려면은 거기다 구독을 하고 그 벨을 눌러서 자기가 알림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구독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에 9시 때 전후에 맞춰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실시간이고 위에 실시간 한다고 뜨거든요. 예, 빨간 글씨로. 네,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거는 뭐 어느 내가 모르는 영상을 찾아가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못 찾고 벌써 열흘이 다 돼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방송이 그렇게 50명, 100명? 더군다나 황 선생님이 라이브 실황 중계할 때는 10명도 안 봐요. 그랬을 때 내가 방송하는 사람들 참 힘이 들고 이거는 몰라서 못 온다기보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방송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송이 최고조에 1,500명까지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 아무리 못 봐도 1,000명은 받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유튜브 방송들은 골로 다 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그 이름이고 그 방송들은 과거에 500명도 못 봤던 방송이 그것도 유명한 방송이에요. 굉장히 그 당의 지지를 엄청 받고 열성 분자들이 많은 그 방송인데 그 방송으로 다 갔더라고요. 그 방송이 지금 불과 300~400명 갖고 방송을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은 800명에 육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예, 어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제가 카나다 정부가 마리아나를 갖다가 합법화 시켰다고 의회 통과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브리테니아 영국이 합법화를 시켰는데요. 근데 이거 제한적인 합법화입니다. 마리아나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국에서 제한적인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킨 거는 영국의 간질 환자들 어린이들이 간질 많죠. 간질 발작 일으키면 상당히 보기도 애처롭고 그렇죠. 네. 이 마리아나가 간질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이 마리아나를 갖다가 투여를 하면은 간질이 멈추고 간질의 어떤 발작 증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재발 안 되는 그런 아주 효용이 있어가지고 네. 영국 정부에서는 간질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줬고요. 그러나 이걸 갖고 환락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불법적인 유통을 했을 때는 엄정한 처벌을 하고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영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말해서 오늘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간질병을 앓는 그런 환자들만 적용해서 일반 환락용으로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그 여론의 비난에 못 이겨서 일단 그 가족 분리 격리 중단을 오늘 명령을 내려서 그 멕시코 국경부 보도에서 그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단 그 가족들한테는 일단 뭐 어쨌든 가족들이 재합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방 명령을 받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일단 자기 그 부인한테도 그렇게 강한 압박을 받고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아무리 그 국가의 그런 법이 강화되고 또 그게 그래도 그 인간적인 면이 많으니까 좀 선처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가족들을 합류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끔 해줬고요. 다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근데 이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그 무관용 그 원칙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탈리반 여러분 탈리반이 뭔지 아시죠? 탈리반은 세계에서 악명 높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 세력입니다. 탈리반은 그동안 전쟁을 갖다 거의 반세기 걸쳐서 일으켰고요. 50년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켰고 과거에 소련하고도 전쟁을 해서 소련한테 이겼습니다. 소련이 사실상 거기서 미군이 월남전에서 그렇게 지루한 전쟁하고 전비와 수많은 그 인명을 살상을 당하면서까지 월남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이 퇴각을 했죠. 어쨌든 미국이 전쟁에 졌죠. 이 탈리반이 과거에 소련하고 전쟁했을 때 이겼습니다. 그런 그 전례도 있고요. 근데 이 탈리반이 엊그제 지난주에 그 실질적인 그 정신적 지주이자 그 탈레반 그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물라파르라는 일종의 빈라단하고 똑같은 그런 탈레반 그 세력들의 그 두목인데요. 이 인간이 그 미국의 그 위성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밤에 이동하다가 드론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탈레반이 급격히 자기 그 세력의 그 지도부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휴전협정을 하자고 해서 휴전협정 3일이 됐는데 오늘 또 탈리반이 기습 공격을 했어요. 예. 기습 공격을 해갖고 아프가니스탄 정비군 30명을 사살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거 타격이 그래서 사실 뭐 이건 탈리반은 믿지를 못하는 게 여태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과거에 미국의 9.11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탈리반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당시 탈리반이 그 정권을 찬탈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대미 항쟁을 일으키는 그런 음모를 그 당시 그 탈리반하고 같이 집권을 했을 때 그 당시 사실상 빈 라덴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었었어요. 예. 명목상에 네. 그 시조도 따르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게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때 그 탈리반하고 연관이 돼서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탈리반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주 테러리스트 그런 단체죠. 그 탈리반이 다시 3일 동안에 자기네들 그 지도자를 잃고 이제 휴전하자고 시스파이어를 하자고 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기습 공격해갖고 30명을 무참히 사살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카이뉴스로 넘어가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그런 무역 대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인데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치니까 자기네도 똑같이 지금 관세를 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그 지도부들한테 고하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중국의 물품 관세를 그렇게 비관세를 설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대중국의 그런 강한 무역 압박, 그 강한 무역 압박은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이 미국한테 그 저질렀던 일,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만행을, 그러니까 연간 400조 이상의 그런 무역 적자를 시키고 거기다 많은 지적 자산과 그런 미국의 그 첨단 그런 산업 장비들을 그 카피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런 불법으로 그 만든 제품을 갖다 제3국에 팔아먹고 해서 많은 중국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당한 그 절차에서 그런 중국의 그런 비관세를 설정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 시진핑은 이것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과소평가하고 보고 뭐 트럼프가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또 그치겠지 하고 이렇게 미연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약 4,500억 불의 관세를 부여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랍니다. 이 4,500억 불 관세 매기면 중국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500불이. 우리가 그 라이트닝 그 C클래스, 그 F-35 라이트닝 C클래스 그 활주로에서 그 레귤러, 그러니까 정상적인 2착륙을 하는 비행기 한 40대가 40억 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500억 불에 대한 그 비관세 그 장벽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발동은 안 됐지만 중국은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연계가 돼서 이 비관세를 중국은 지금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오늘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갔는데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푸틴하고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 원활하게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논의하러 간다고 그러고요. 가는 김에 2박 3일 예정으로 가고 있답니다. 가는 김에 그 러시아 축구장에서 한국 축구를 구경하러 가겠다라고 축구 구경을 간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중국 시진핑이 김정은 그 초청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오늘 그 사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진핑이가 그 김정은을 초청한 이유는 그 비핵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부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오늘 뉴스에 미국에서 김정은의 그 속셈을 알아차리는 거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북한의 그 김정은을 초청해서 비핵화를 통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임의적으로다가 혼자서 비핵화를 미국으로부터 하면 너는 비핵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모든 비핵화를 내 말에 역행하지 말고 내 말에 순응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미국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취급하지 않아라 하는 식의 그런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김정은을 불렀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미국의 그 주 유엔 대사죠. 리키 헤일리 여성분이죠. 여성 정치 외교관인데 그 리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이제 어저께 미국이 그런 유엔 산하 인권 이사회에서 이제 그런 상임 이사국이었었는데 상임 이사국의 그 지휘권을 놓고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리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 상임 이사국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선도국으로서 근데 우리가 그 상임 이사국에서 탈퇴한 이유는 러시아랍니다. 러시아가 사사건건 미국의 시비를 걸고 더 이상 그 회의 중재가 어렵다고 보고 탈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의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잘못 가고 있다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러시아에서 바로 부정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시리아가 그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살인가스 이런 생화학 그 무기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증거도 획득됐고 그런 실질적으로 그 생화학 무기의 어떤 물질도 증거를 채택해서 이렇게 유엔에 보고가 되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거 없다 해서 그냥 뭐 상임위 이사국 하나가 반대를 하면 그 회의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키 헤일리 대사가 뭐라 하냐면은 이 유엔법은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그 러시아가 그냥 그 십시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자기네 그런 공산국가들 친공산국가들은 보호하고 그런 강압적인 그런 자국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도 보호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서방 국가에서는 뭐 국민들 탄압하는 나라도 없고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에서 모든 걸 그런 통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국민들하고 그런 저항적인 그런 문제로다가 유엔에 보고가 되는 게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 불공정한 그런 편파적인 그런 회의 중재는 더 이상 우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할 때였고요. 우린 단독적으로 세계를 공정하게 중재하겠다고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인권 국가에서 그 재앙되는 일을 미국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악의 축의 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 필립 데이비슨 그 신임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입니다. 이분은 해군 제독으로서 별이 4개 해군 대장인데요. 이 필립 데이비슨 신임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게 후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주한 대사로 발령받은 이미 어그레망을 받았죠. 발령받은 그 해리 해리슨 그 제독의 후임으로 새로 취임한 신임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 왜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앞에 인도라는 말이 붙어 있느냐 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 해리슨 그 장군 재임심한 그 사령부 그 명령을 다 이미 바꾸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소실됐고 미국에서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군 부대 이름 하나 갖고 여태까지 태평양 함대를 총지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그 인도 차이나라든가 그런 지중해 그런 연안 여러 가지의 그 분쟁 지역이 너무 많고 또 태평양 함대만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그 인도 그 차이나 반도까지의 그 어떤 통제력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태평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쉽게 통합적인 그런 전술을 하기 위해서 새로 그 명령식을 내린 게 미국에서는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라는 게 새로 그 명령이 돼서 오늘 첫 그 신임 그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스 장군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안 왔습니다. 일본 그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필립스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의 그 비핵화는 완전한 검증을 받아야만 모든 게 엔딩이 된다 이거예요.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신임 인사차 한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2박 3일 갔는데 우리나라는 안 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태평양 함대에서는 앞으로 그런 비핵화에 대한 그 어떤 그런 한반도에서 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다가오는 그런 북한하고의 그 어떤 긴장 상태에 대비해서
저는 그 일본의 국방부 장관하고 그런 국방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것도 미일 그 동맹에 앞서서 미국은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우리도 일본 이상으로 미국하고 동맹 관계였지만 현재 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한미 동맹을 뭐 형식상으로 뭐 서류에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브레인 속에서는 늘 북한하고의 그런 어떤 연정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에서 한국 정부를 방문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소형무하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소형무가 허수아비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필립 장군이 뭐 결국은 원칙적으로 그 예의를 따지면은 신임 인사차 한국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냥 일본에서만 머물고 그래서 일본 군부하고 앞으로 그 다가올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만만한 대비태세와 미일 동맹 간의 그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 왔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북한 뉴스인데요. 예, 북한 뉴스라기보다도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27일 날 회담이 끝나고 북한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북한의 그 서부 지역에 정확하게 서부 지역이라고 했을 때가 이게 좀 어디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런 서부 지역의 고고도 미사일 추진체와 그 핵탄두 미사일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소 내지는 그런 미사일 그 포대 이런 거가 우리가 위성에도 밝혀졌고 그동안 우리가 축적된 그 정보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수의 그 미확인된 북한의 그런 서부 밀집 지역의 제3의 장소에 그 탄도 고고도 미사일 추진제와 그 실험 장소를 공개하라고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다 공개를 하라 하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이미 다 파괴했다. 이미 다 디스토리 파괴다 했대요. 파괴했고 현재 우리는 어느 곳도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계도 없고 실험 장소도 없다라고 김정은이가 드디어 오리발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공개하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미국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그런 증거를 채택을 해서 북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맞잖아. 이거 빨리 이것도 공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거 없어. 나는 안 갖고 있어. 이거 들어도 미국은 충격 안 받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어차피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 놈들이 김정은이가 이미 다 폭파했다. 이미 다 폭파했다 그러고 그저 일본이 또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도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비핵화 협의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상 일본의 그 자국 내 그런 지상군이라든가 해군에서 그 미사일 훈련이 방위 목적의 일본 반도 방위 목적의 미사일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일단 중지하겠다고요. 아베가 스스럼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도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의 폭발적인 문제가 대립됐을 때 일본도 참여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기네 그 방위를 위해서 참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우리도 한국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안 하듯이 우리도 주일 미군과 연계된 그런 훈련을 우리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중지하겠다고 일본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의 그 만남에 대해서 내가 또 오늘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엊그제 갔었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박 2일을 했죠. 베이징에서 아주 성대하게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린 상태에서
중공군의 중공군 의장대를 직접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빈망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시진핑가 마치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문재인하고 네.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그렇게 어루만지고 막 그렇게 그 도로의 그 숲속을 둘이서 마치 연인처럼 산책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김정은이한테 같이 연출을 했습니다. 시진핑도. 시진핑은 또 그게 되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만남은 그런 경직된 상태에서 다급하다 보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 현안만 가지고 주로 자기들끼리 그 회담을 빨리 끝냈지만 요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국제사회의 큰 인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만나서는 이제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젠 우리는 우호적인 동맹을 떠나서, 그렇죠. 북한은 늘 중국하고 우호적인 동맹이죠. 그렇게 단지 우호적인 동맹을 떠나 우린 북한군과 상호적 방위를 목적으로 이제 군사 전략을 어느 때보다 더 강화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비핵화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강화해서 제가 볼 때 중국군이 아마 두만강 근처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북한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중국군이 아마 저는 이미 준비를 했다고 보고요. 아마 머지않아 중국군이 북한 땅에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들어온다기보다도 어차피 먹힌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중국군이 어떤 자기네들 명분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북한 지키기를 위해서 난 북한에 상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이가 그런 상호적 방위를 목적으로 어느 때보다 우린 서로 군사력과 그런 거를 우리 협력하고 모든 그런 군사훈련 모든 걸 같이 병행하자고 그래갖고 중국군이 이제는 북한을 완전히 손에 쥐고서 북한을 자기네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령으로 보는 거죠, 북한을. 사실상 지금은 김정은이가 그런 태도가 그런 한반도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1대1로 해놓고서 자기 어떤 그런 능력 저하로 물론 능력 저하로 인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의 그렇게 어깨 너머에서 그렇게 그런 조언을 받고 시진핑한테 늘 모든 걸 상의하다 보면은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지금. 아니,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북한이 그런 비핵화를 전제로 확실하게 하기만 한다면은 북한을 사실상 엄청나게 경제적 그런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네들의 체제 보장도 굉장히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저렇게 그런 걸 모른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싫어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북한은 그게 핵이 북한을 영원히 앞으로 3대 세습도 원활하게 아무런 불안감 없이 그렇게 잘 세습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4대 세습을 또 엮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걔네들의 그런 아주 신념이 저는 강한 그런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상 6월 12일 날 회담 이후 북한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죠. 펜타곤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발표문을 하나 냈는데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의 그런 합의문 내용과 북한이 그 당시에 6월 12일 날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그렇게
자기네들 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그 후로부터 그런 침묵한 상태에서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침묵한 상태에서 오늘 매티스 장관이 성명,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거 얘기할게요.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내가 볼 때 아마 그 지난 합의 각서를 나는 김정은이가 결코 이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김정은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그렇죠. 뭐 이 얘기는 뭐 내가 방송에서 뭐 에브리데이 한 거 아닙니까? 에브리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뭐 매티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북한의 비핵화가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겠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 듣지만 이거는 매티스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많은 그 신경의 변화와 그런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걸 북한이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북한의 기술력,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의 러시아도 이런 케이스가 돼요.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폭탄을 갖고 있고 보유하고 이런 거는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합니다. 핵을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해체하는 마음도 없지만 해체하는 걸 모른대요. 북한이 어떻게 해체하는지 모른대. 이거 맞는 얘기죠. 폐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러시아가 과거에 러시아의 그런 냉전 시대 때 수많은 잠수함들을 진수를 해서 이제 전선에 내보내고 했을 때 그때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폭발을 했을 때 수중에 잠겼을 때 원자력을 폐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술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오염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벌써 그걸 다 관측을 하고 러시아한테 계속 가서 도와주겠다. 러시아는 끝까지 너 자존심 상하니까. 급기야는 러시아가 도움을 청한 적도 있습니다. 핵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과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까지는 러시아가 핵 물질을 갖다 어디다 버렸냐면은 망망한 대양에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걸린 겁니다. 그린피스한테. 러시아 놈들은 그거로 미국에는 테네시주에 오클리스라는 핵폐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핵폐기장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의 지하 땅 속에 영원히 핵물질을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보관하는 게 그게 핵이 분열이 안 되고 폭발성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거를 아주 공기, 온도 이런 걸 다 맞춰서 핵을 폐기하려도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그렇게 하는 폐기를 아직까지 북한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북한이 실제적으로도 걔네들이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벌써 북한이 와서 핵 폐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미국이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핵 폐기도 가능하고 또 안전하게 가능도 하고 북한도 안전하고 또 그거를 북한 땅에서 영원히 반출을 해서 그런 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폭발 사고도 없고 어떤 방사능 오염 그런 유출도 없이 무사히 진행되는 그런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하고 어떻게 핵 폐기 처리하는 걸 이미 자기네들이 숙지를 하고 습득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애초부터 핵 폐기라든가 그런 비핵화를 하는 과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어려운 핵폭탄보다 만들기 더 힘든 폐기 과정을 북한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참 미국밖에 못해요.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티스 장관이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지난 6월 12일 날 그런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이행한다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겪고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그 북한이 또 다른 문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건 알지만 핵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해체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미국은 해체를 수없이 해봤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그 소련하고 한창 그 냉전 시대 때 맞았을 때 군비 감축을 했어요. 그 핵무기 그러니까 감축을 했거든요. 두 나라 간에. 그건 러시아도 미국한테 숨김없이 아주 상호의 그런 아주 철저한 그 투명하게 그 핵 감축을 해갖고요. 그때 미국에서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 기수의 핵무기를 갖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핵무기를 폐기하는 게 그걸 갖다가 뭐 태평양 앞에다 뭐 터트리고 뭐 불에 태워서 이렇게 폐기를 못하는 거고 그 핵무기를 갖다가 핵 분열이 안 되게끔 그 모든 그 핵무기 자체를 핵물질을 고정화시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네. 그렇게 해서 봉인한 상태에서 지하 속에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무덤으로. 근데 이거 잘못 묻으면은 오염이 되고 폭발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을 하겠죠. 그렇죠. 북한은 그런 핵 폐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매티스 장관이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뭐 모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핵 폐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핵 폐기하는 과정을 밟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죠. 과거, 그러니까 2년 전에 대통령이었었죠. 오바마가 오늘 아주 멋진 소리를 했네요. 참, 오바마도, 글쎄, 과연 이 얘기를, 만약 오바마가 자기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트럼프가 지금, 은퇴한 대통령이라면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게 미국 이게 나라냐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나라냐? 사람을 강제로 찢어서 떼어놓는 게 이게 미국이 이게 나라냐? 이게 인권 국가냐? 빨리 인권 탄압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의회에서 그 비인자 탄압을 이제 멈추라고 그랬어요. 물론 오바마 얘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오바마 이 얘기는 모든 그 비이민자들이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달콤하고 현실적으로 가슴에 그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바마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그럼 진작에 자기도 대통령 했을 때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 진작에 그 비임원자들 영주권 팍팍 찍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국경 열어주고 영주권 팍팍 내주고 대통령 권한이 있잖아요. 욕먹으면서 국회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그 리젝트해도 그 반대해도 자기가 대통령 권한으로다가 발효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임피치먼트 받죠? 탄핵받죠? 그럼 탄핵받지. 탄핵받고 탄핵으로 다 쫓겨났을 경우에 많은 그 시민들이 오바마는 그런 그 애완에 쌓인 그 가난한 그런 피지배계층 사람들의 영주권 문호를 열어주다가 쫓겨났다. 좋은 얘기잖아. 그럼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오바마한테 상도 주고, 뭐 엠네스티에도 상 주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현실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여러분 뭐뭐 해주십시다. 뭐뭐 해줍시다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해. 남들 보러 하라고 그러는 거야. 대부분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쵸?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그걸 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뛰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자기는 안 해,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과 그런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자기를 외면해요. 항상 자기를 외면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움직이기가 싫거든.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NK 뉴스에서 이거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북한이 지난번 합의문을 서명했지만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반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북한이 거기다가 또 미군 전사 유해제 200구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애초에 1,400구라 해서 우리 북한이 추정하는 미 전사자 수가 5,000구가 넘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미 북한이 언지를 준 확정된 1,500구의 명단과 DNA를 확보하고 있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놈들이 그걸 다 회의만 끝나면 다 돌려준다고 해놓고 겨우 200명을 보내갖고 그런 어떤 이것도 생색내기 위해서 북한은 과거에 일부당 얼마씩 받고 이 미군 전사자 유해를 팔아먹었습니다. 미국 다 돈 주고 갖고 왔습니다. 북한 놈들이 이걸 200명을 일단 개평으로 주고 나머지 시체 수는 전사자 유해 나머지 수천 구의 유해는 북한하고 저는 이걸 갖다 비즈니스 딜을 해갖고 일부당 얼마씩 돈을 받고 난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200구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생색을 내려고 아주 자기네들 대대적으로 그런 중앙통신사에도 보도했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호응을 하지 않고 일단 고맙다고 그렇게 그들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수많은 상선들이 유류선들이 북한 땅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만 약 1,800톤은 굉장한 가솔린, 휘발유를 선적 화물에 실어서 북한으로 실어나르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유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 체제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은 많은 양의 유류를 확보한 상태고요. 사실 북한이 그런 미국과 어떤 앞으로의 긴박한 순간을 대처하고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그런 야수 같은 발톱을 내밀었을 경우에 북한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함정들이 NLL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출몰하고 지금 같은 거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번 출몰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물론 한국군이 NLL을 침범 안 해서 자기네들한테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NLL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그런 순찰 활동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거의 북한의 실정에서는 그런 유류가 없기 때문에 배를 띄울 만한 그런 능력으로서 저는 안 했다고 보고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유류를 확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한반도의 도발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체제, 북한의 공군력, 그다음에 해상의 어떤 군수 지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런 유류를 비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비했을 때 중국이 북한 전투력의 어떤 빠른 대처와 그런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유류를 북한에다 실어 나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그 모스크바에서 그 자기네들 회의를 열었는데, 러시아는 앞으로 그 자기들은 유엔에서 그 유엔 상임위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유엔 주재를 자기네들이 그 유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문제 어떤 모든 그런 대북 관계 그렇게 그 연계된 그런 유엔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북한의 그 경제를 갖다가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결시키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하고 그 김정은이가 그 지난번에 그 만난 걸 오늘 내가 다시 재해석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